자, 함수의 극한을 처음 배울 때, 좀 모르는 용어들이나 생소한 문장들이 나와요. 잘 익히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함수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말하며 이때 알파를 x값 a에서의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봐서는 확 와닿질 않아요. 문장이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배우는 그래프 중에 제일 단순한 게 보통은 이거죠. 1차 함수. 기울기 1이면서 y절편 1인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은 이런 모양이에요. 좌표축은 생략하고 직선을 그리면 저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직선에 여기 x축을 쓰고 여기 x축 어딘가에 2라는 점이 있겠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럼 2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 직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y좌표는 보통 f2라고 표현하죠. 그 f2 값은 3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점의 좌표가 2,3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맞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극한이 뭐냐면 여기 잘 읽으세요. x값이 a가 아니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a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합니다.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그 fx라는 함수값 혹은 y좌표죠. fx 함수값 y좌표. 걔네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함수값,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y좌표를 우리는 그 값이 알파라면 알파에 수렴한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본다면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x값이 2는 아니야. 그럼 2가 아니라는 얘기는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점점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그래프에 찍히는 y좌표예요. 예를 들어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지되 작은 쪽에서 여기쯤에 왔다고 치자. 그럼 거기 x값을 대입하면 y값은 여기쯤 찍히죠. 여기쯤에 x가 찍혔어요. 그러면 그때 y값은 여기쯤 찍힐 겁니다. x가 여기쯤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한 여기쯤 찍힐 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점들이 x값 2에 가까워지면서 왼쪽에서 진행하다 보면 y좌표는 점점 이런 형태로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죠. 근데 2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2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지만 2보다 큰 쪽에서 2에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은 느낌으로 각각에 대응되는 x값에 찍히는 y좌표를 찍어보면 그래프 따라 당연히 y좌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점점점 x가 2보다 큰 쪽에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값인 y좌표는 점점 3의 위쪽에서 3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혹은 함수값 혹은 y좌표 가 한없이 어디에? 3에 가까워지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2면 이렇게 쓰잖아? 근데 지금 x는 2는 아니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요. 그럴 때 함수값 fx는 한없이 3에 가까워지죠. 그때 이 3을 우리는
x값 2에 대응하는 극한값이라 불러요. 혹은 극한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값은 상황에 따라 붙여도 되고 떼도 됩니다. 이해됐니?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표를 이렇게 화살표를 쓰고 그때 fx는 3이 아니고 3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이 1개야. 그때 1개일 때 이 3이라는 값을 함수의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 표현하고 이때를 우리가 보통 함수 fx가 수렴합니다 라는 기호를 써요. 표현을 해요. 수렴한다. 근데 수렴이란 말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특정 값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표현도 조금 길기 때문에 다시 얘를 수학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인 fx의 극한 할 때 극한이 limit 이렇게 리미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앞에 세 글자를 따는 거예요. lim 이렇게. 그럼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y좌표는 어디로 모이고 있나요? 라는 목표 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목표로 다가갑니까? 했더니 얘는 3월 목표로 다가갑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된 가장 짧고 간략한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fx가 3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 뜻 아닙니까? fx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fx가 3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 3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fx가 3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맞는 거지 3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선생님? 3 맞는 것 같은데요? 2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2일 때는 3이잖아요. 함수값은 fx가 3 맞지 않나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직선인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은 이게 맞아요. 전 구간에서는 x 플러스 1인데 알고 보니 x값 2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x가 만약 2였다면 함수값은 3이었을 텐데 이 그래프 구조상 2,3이라는 점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럼 f2는 3인데 이런 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2는 3이라고 이 그래프상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극한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한없이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은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프 따라 움직여보면 돼요. 2에 한없이 2의 왼쪽에서 2에 한없이 가까이 x가 다가가게 되면 그래프는 혹은 함수의 y좌표는 점점점 이 3을 목표값으로 보고 다가가요. x가 2보다 클 때는 그래프의 y좌표가 점점점 위에서 아래로 3을 목표값으로 보고 다가가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극한이라는 값은 함수 값을 묻는 게 아니고 점점점점 함수값이 어떤 값으로 모입니까를 묻는 거지 그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묻는 거지 그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말이 좀 이상한가요? 뭐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에 지금 학원이 있어요. 근데 집의 방향이 학원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는 친구도 있을 테고 오른쪽에서 오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네가 약속을 한 거야. 야, 3시에 학원 앞에서 만나자? 그럼 목표 지점은 학원이지. 근데 우리는 목표 지점이 학원일 뿐이지 학원에 들어간 건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장소 어디냐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극한인 거지 그 약속 장소의 값을 묻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된 케이스는 극한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저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fx랑 3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fx가 3일 수도 있고 3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의미상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값 y좌표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까지만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fx가 3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보면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은 우리가 고1 때 많이 봤던 상수함수의 그래프죠. 근데 상수함수는 극한값이 그 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x 좌표가 점점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함수값은 여기 a에 가까워질 때 x가 여기 있을 때 함수값은 c고 여기 있을 때도 c고 여기 있을 때도 c고 계속 c야. A의 오른쪽에서 점점점 A에 가까워져도 어차피 여기일 때 Y좌표, 여기일 때 Y좌표, 여기일 때 Y좌표. 근데 아까는 점점점 Y좌표가 똑같진 않죠. 3의 아래쪽에서 3의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였고 얘는 점점점 3의 위쪽에서 3의 쪽으로 작아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얘는 어떤 x를 대입해도 그래서 여기 말이 나오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혹은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점점점 c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얘는 계속 c였던 거예요. 어떤 x를 대입해도 늘 c였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극한값은 그 상수가 답입니다. 그럼 이때는 fx가 c라고 말할 수가 이건 있는 거죠. 얘는 맞아요. 항상 어떤 x를 집어도 늘 c였던 거거든.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값이었던 거야. 결론은 그래서 극한값의 표현은 가까이 다가간다를 전제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값일 수도 있는 거야. 대신에 그 값이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값일 수도 있고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납득 가능하지 않나요? 이 정도는? 좀 어렵고 처음 배우는 내용인 듯 하지만 그냥 다 듣고 보니까 뭐 충분히 그냥 그래프 따라서 어느 점으로 모이는지 그 모이는 점에 y좌표를 쓰면 된다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목표 위치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자, 다만 여기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x값 1에서 극한값 혹은 극한은 존재합니다. 근데 x값 1에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 fx가 분모는 그냥 썼는데 분자를 봤더니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되죠. 그럼 당연히 위아래 약분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우리가 좀 전에 그렸던 그래프. 근데 그렸어. 근데 그려놓고 나니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해.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따지면 이 1차 함수인 직선이나 이 분수 함수랑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인가? 그럼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는 구분이 돼요. 뭘로 구분하죠? 1. 그치, 1을 기준으로. 여러분 고1 때 이거 배운 적 기억나요? 함수 f랑 함수 g가 서로 같습니다.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의 1조건이 뭐죠? 첫 번째 조건.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공부 헛했구나. 고1 때 했었잖아요. 고1 때 여러분 공통수학 할 때 함수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뭐 배웠냐면 함수로 같다라는 이 구조를 배울 때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이거 할 때 제일 처음에 이거 배워요. 함수가 서로 같은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처음에 배우는 게 정의역이 같다를 배워요.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두 함수는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치역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두 함수는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 분수식으로 표현된 이 함수랑 이렇게 되는 1차 함수는 계산법상 동일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죠?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죠. 근데 쟤는 정의역이 1을 뺀 모든 실수요.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 동그라미 이렇게 빈 값이 나와요. x값 1에서 빈 값이 나와요. 그러므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1의 왼쪽에서 1방향으로 x가 1쪽으로 한없이 다가가면 함수값은 이런 식으로 얘를 목표값, 여기 y좌표를 목표값으로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함수의 극한은 2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저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반대도 있어요.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건 또 다른 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밑에 두 번째. 이 기호 근데 여러분 수학은 자세히는 왜요? 이 기호를 본 적은 있죠? 뭐라고 있죠?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보통. 무한이 커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값을 말하지 않아요.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값이 있습니까?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를 말해요. i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이 작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럼 x가 점점점 어느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커지거나 혹은 계속 작아질 때 함수의 수렴을 어디로 점점점 모이는지를 조사해보자 라는 뜻인데, 이 그림은 약간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 느낌 있잖아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유리함수 느낌과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점근선이 있는 유리함수를 고1 때 여러분이 배우셨으니까 이 점선을 유리함수가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점근선이었다고 칩시다. 이게 x가 1이었고 얘가 y가 2였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니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점점점 점근선에 붙지만 만나지 않는 이런 형태였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런 형태였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만약 x가 한없이 커져요. 라는 뜻은 x값이 점점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는 뜻이죠. 그럼 그래프는 점점 내려오면서 그 y좌표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나요? fx는 점점점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대신 만나지는 않아요. 점근선 자체가 만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한없이 왼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한없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프는 그 한없이 왼쪽으로 가는 x를 따라서 점점점 위로 올라오는데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2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점점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값이 되지 않아도 가까워지기만 해도 극한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 표현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무한대 맞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리미트 x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순간순간 많은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가끔 선생님도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무한대이다. 뭐가 틀렸을까?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커질 때 fx의 극한값은 무한대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이 말에. 응? 뭐라고요? 극한이 틀렸다고? 다시 x가 한없이 커질 때 fx의 극한값은 무한대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극한값은 무한대이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아까 잠깐 앞에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극한값 혹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은 수렴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근데 무한대는 값인가요? 하나의 값이 아니죠. 계속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한값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는 무한대로 간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무한대이다가 아니고 무한대로 간다. 한없이 커진다. x가 한없이 커지면 fx는 한없이 커진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나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번 써둔 거고, 이 표현을 따라 쓰는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2라는 극한값을 갖죠. 극한값이니까 이때는 등호를 써도 됩니다. 왼쪽은 극한값, 그 극한값이 2기 때문에 가운데 등호를 써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x의 극한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한대라는 기호와 무한대여도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배우신 거고. 근데 모든 함수가 항상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혹은 x가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질 때 항상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거나 그 값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래프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전에 그래프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만약 x값이
이번에는 1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럼 여기는 x값 1이었잖아요. 그럼 점점점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x의 1쪽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함수의 값은 방향성 따라서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위로 한없이 솟구치죠. 그럼 한없이 솟구친다는 얘기는 이게 솟구치는 값의 끝을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무한히 커지잖아요. 결국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히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똑같이 x가 1로 가는데 이번에는 x가 1의 왼쪽에서 1쪽으로 이렇게 다가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찍다 보면 계속 그래프는 이렇게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구분. 일단 첫 번째, 한없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보통 우리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수렴하지 않는다.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 이걸 줄여서 수렴은 한 곳에 모이는 거고 한 곳에 모이는데 반대 흩어진다는 뜻으로 발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알겠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 여러분 왜 확률 통계 배울 때 독립 아니면 종속이죠? 흑백이잖아. 극단적이잖아. 마찬가지야. 수렴 아니면 발산이에요. 딴 건 없어요. 수렴한다 아니면 발산한다. 발산은 기본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일단 이거부터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명히 1에 가까이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에 다가갈 때는 무한대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반대로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럼 둘이 이렇게 쓰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1이라고 쓰게 되면 어떨 때는 무한대, 어떨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물론 값은 아니지만 표현법상 서로 다른 표현을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써놓고 나서도 뭐야 이게 뭐 말이 왜 이래? 똑같은 x가 1로 가는데 하나는 무한대,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 뭔 말이지? 구분이 필요해요. 그 구분이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한없이 가까이 가도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쪽을 하죠. 1보다 큰 쪽이면 방향상 오른쪽에서 1쪽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는 줄여서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좌극한이 되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 우극한은 극한값이 없어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좌극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지금 그냥 방향성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방향성만. 그래서 앞으로 1의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우극한, 1의 왼쪽이라는 표현을 좌극한. 근데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기호를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극한과 좌극한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 그래서 만들어낸 기호가 요겁니다. 우극한 1 옆에 플러스를 써요. 좌극한 1 옆에 마이너스 써요. 물론 원래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크게 플러스, 크게 마이너스. 맞는데 앞에 혹시 앞에 부호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좀 알아먹기가 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써요. 이거 좀 구분해야 돼서 1 오른쪽에 플러스 좀 작게, 1 오른쪽에 마이너스 작게. 원래는 크게 쓰는 건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얘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라고 반한다. 방향상 오른쪽에서 온다, 왼쪽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이 설명드린 걸로 여기는 밑에 있는 내용까지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죠. 이거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위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를 좀 빠르게, 문제는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죠. 처음 배우는데 다 건너뛰면 안 되잖아.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조사하는 거냐면 이 극한을 조사시오라고 됐는데, 자, 잠깐만 들으세요.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여러분들이 문항의 끝에 다음의 상황에 따라 극한을 조사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느낌상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죠? 다른가요? 다릅니다.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극한을 구하시오는 뭐예요? 그러면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의미상 이 문제가 수렴할 가능성이 수렴한다는 뜻이야. 수렴하니까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죠. 수렴하고 그 수렴하면 과연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그때 극한값을 찾아라 라는 뜻이라면 위에 극한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이 수열이 수렴해. 수렴하니까 당연히 극한값을 구해야 되겠죠. 얼마에 수렴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 수열이 발산해. 그럼 극한값이 없죠. 저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뜻은 아직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렴 발산을 구분하고 수렴한다면 그때 극한값을 구해놔라 라는 뜻이며 극한을 구하시오 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문제 베이스가 수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게 그렇게 수렴하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 너는 극한값을 구해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좀 쓰입니다. 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하라는 얘기 말 그대로 확인해봐라. 따져 물어봐라. 근데 얘는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좀 이용하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이용하면 문제가 쉬우니까 얘는 우리가 고1 때 배우지 않았나요? 무리함수. 시작점 위치가 어디예요? 시작점.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하죠? 그렇잖아. 또 까먹었니? 1차 함수는 그냥 점 두 개 있으면 돼. 포물선은 꼭지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해.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해. 왜냐면 무리함수는 어느 한 점에 시작해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 요거 4개 있거든.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방향이 중요해. 근데 시작점은 루트 R이 0이 되는 X값, 2, 그때 Y값 0. 2,0이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면 왼쪽,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위로,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면 오른쪽,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아셨죠? 그럼 얘는 왼쪽 위로 가는 거야. 왼쪽 방향으로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근데 이거 그리다 보면 자꾸 꼬꾸라지 이렇게 가끔 그릴 때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는데 내리면 안 된다. 계속 점점 위로 솟구치도록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됐죠? x가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나 뜻은 마이너스 2는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요? x가 한없이 마이너스에 가까워진다는 뜻은 마이너스 2에 좌극한일 때는 이렇게 올 테고 우극한일 때는 이렇게 오겠죠? 둘의 목표값이 하나인가요? 네, 하나네요.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함수 그래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 얼마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아까 잠깐 했었죠. 분수함수. 위아래 약분한 다음에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까 비슷한 문제 풀었으니까. 3번이 근데 좀 우리한테 좀 생소한 그래프예요. 이런 거 우리가 좀 그려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 사실은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려보면 이래. 얘는 통분해보면 x제곱분의 x-1, x 플러스 1이 돼요. 무슨 말이죠? x에 1 집어넣으면 y 좌표 0 나온다는 뜻이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자가 0이 되면서 y 좌표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 x에 0 대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0일 때 여기잖아요. 여기는 절대 그래프가 밟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얘기죠. x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x는 0이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1,0과 여기쯤 마이너스 1,0을 통과하는 어떤 그래프라는 얘기죠. 근데 그려본 적이 없어서 이제부터 적당히 때려 맞춰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x에 x가 점점 0에서 오른쪽으로 값이 커져요. 잘 생각해봐. x 값이 커져. 그럼 이 분수 값은 작아져. 작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이 값이 뭐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지겠죠. 아직 이게 우리가 무한대 극한값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가 커져. 그럼 분모가 계속 커져. 근데 분자는 계속 1이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2분의 1, 20분의 1, 200분의 1, 2000분의 1 하다 보면 x가 점점 커지면 이 값은 계속 0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럼 이 값이 계속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은
이 함수의 극한값은 1에 매우 가까워진다. 1 빼기 거의 0인 숫자니까. 거의 빼나 마나인 숫자이기 때문에 1이라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쪽은 알겠어요. x가 한없이 커지면 이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쪽으로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거 알겠는데 여기는 왜 이래요? 여기는 왜 이러냐면 x가 반대로 1을 지나쳐서 0쪽에 가까워져.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x에다 2분의 1 집어넣어봐. 1보다 작은 쪽.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그럼 4분의 1분의 1이면 4 아니야? 그렇죠. 그럼 1 빼기 4 마이너스 3이지. x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x에다가 좀 더 큰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x면 8 같은 거 집어넣었다 쳐봐. 8분의 1. 이거보다 더 작은, 더 0에 가까운 숫자. x에 8분의 1을 집어넣어요. 그럼 8분의 1제곱, 64분의 1, 역수, 64. 1 빼기 64, y값은 마이너스 63. 무슨 말이냐면 x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0에 매우 가까우면 이 값은 실제로 상대적으로 엄청 큰 수가 돼요. 그죠? 이거 보신 것처럼 x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제 숫자의 절대값은 커지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1에서 엄청 큰 값을 빼면 엄청 작아지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직관적으로 좀 그리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뭐 하라고 했죠? x가 3이라는 값을 가져요. 3이 어디죠?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3. 그럼 3 여기쯤 집어넣어요. 여기. 그럼 x가 한없이 3에 가까워지면 이쪽을 목표값으로 보고 다가오겠죠. 그럼 결론은 함수식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을 찾으면 그게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3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예요? 9분의 9 빼기 9분의 1이니까 9분의 8. 그래서 이 극한값은 9분의 8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3이 아닌 거 아니에요? 3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런 거? 나 이거 봤구나. 왜 이걸 봤네? 미안합니다. 왜 3이에요? 네, 3이 아니고 0입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다. 0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럼 점점 0쪽으로 붙어와요. 점점 0쪽으로 붙었는데 이쪽에서 붙든 이쪽에서 붙든 점점 극한값은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조사만 하고 있으니까 발산해요. 그래서 발산할 때는 굳이 결과를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작아지는지 정도는 표현해주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극한값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숫자가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인 상태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값을 갖습니다. 이러면 잘못된 답이죠. 옆에는 얘도 그림을 그리면 돼요. 얘도 그림을 그리면 x분의 1?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절대값이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0이 될 수는 없죠. 부모니까.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면 x분의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분의 1. 근데 x분의 1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건 중1 때 배웠던 반비례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중에 어디만 그리라고? 양수분만 그리니까 여기는 지우는 거예요. 여기는 음수분이잖아, x가. 반대로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은 중1 때 2사와 4사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지, 2사와 4사분면을 지나며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음수인 부분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양수인 부분은 지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똑같이 x가 0에 한없이 다가갑니다. 이렇게 x가 0쪽으로. 이렇게 x가 0쪽으로 다가가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무한히 솟구쳐 올라가고 이쪽도 이렇게 무한히 솟구쳐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며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조사하면 그래요. 1번과 2번은 아마 수렴할 테고 3번, 4번은 발산한다. 단 발산하지만 3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4번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여러분 좀 해보세요.
그림 그리고 이제 방향이지. 아까는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제 한참 오른쪽으로, 한참 왼쪽으로 그리면 그 방향에 따라 함수값, y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무한이 커지냐, 무한이 작아지냐, 아니면 특정 값에 가까워지냐를 조사하는 거라 시간상 얘는 좀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우극한, 좌극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이것도 뭐 설명을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표현법에 대해서 익히기만 하면 되지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아까 말했죠?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아까 전에는 A에 어느 쪽에서 가까워지는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방향성을 신경 쓰겠다는 얘기죠. A에 가까워지되 A보다 큰 쪽에서 오게 되면 A의 우극하냐를 말하며 표현을 이렇게 쓴다. A 오른쪽에다 플러스 기호를 쓰고 A보다 작은 쪽에서 A 쪽 오게 되면 A의 좌극하냐를 표현하고 저 A 옆에다가 마이너스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정의역에 대한 방향성을 뜻한다 라는 거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이 오른쪽 그림 보세요.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그래프가 사실 이게 두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x가 1이라고 칩시다. 근데 1에 이 그림대로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x의 어떤 특정 값 1을 갔는데 이 위치가 3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반대로 1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위치가 2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함수 fx는 1의 오른쪽 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3이라는 목표 값을 보고 한없이 가까워지죠. 근데 x가 1의 왼쪽인 좌극한 쪽에서 본다면, 1의 왼쪽에서 오게 된다면 이쪽이 아닌 이쪽을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따라 움직일 테니까 목표는 뭘로 보고 가는 거죠? 2를 보고 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보통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그래서 1의 우극한은 3에 수렴하고 1의 좌극한은 2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지금처럼 우극한, 좌극한의 극한값이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법상 이렇게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의 극한값은 3이 되고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의 극한값은 2가 된다. 그래서 우극한은 3, 좌극한은 2가 되는데, 만약에 통칭해서 그럼 만약에 우극한은 3이고 좌극한은 2인 걸 알겠는데 그냥 x값이 1일 때 1의 극한값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발산하는 겁니다. 왜? 수렴한다는 뜻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극한값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의 값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우극한은 3쪽을 보고 좌극한은 2쪽을 보니까 하나의 값에 모이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럼 수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발산하는 거고, 그럼 이때는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x값 1에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극한값을 따질 때 우극한, 좌극한을 분할하게 되면 각각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지만 x값 1을 본다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1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는 좀 다르게 별개로 어차피 뒤에 쭉 연습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세워볼게요. x가 1이 여기 있는데 1의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함수 fx가. 근데 1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함수 값은 여기 있어. 점이 이렇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3이고 이 위치가 5였다고 칩시다. 이게 함수 fx예요. y는 fx. 그럼 첫 번째 f1의 값은 얼마죠? 그럼 얼마예요? 이 그래프상 f1의 값은 3이에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5예요. 이해하시겠나요? 함수값은 말 그대로 이 그래프에서 x값 1일 때 찍히는 대응되는 y값, 찍히는 y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이게 함수값이에요. 근데 극한값은 어디냐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목표를 보는 거죠.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냐, 좌극한은 이쪽에서 한없이 x가 1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이쪽의 위치가 알고 보니 5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요 밑에 때문이에요. 극한값의 존재성.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그 x값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도 어떤 특성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할 때 우리는 보통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극한값을 구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극한값이 언제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좌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x값의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극한도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성립해야 보통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 혹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각각 존재. 근데 알고 보니 걔네들이 같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때 x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 좌극한 존재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좌극한은 있는데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그럼 우극한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극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만약에 같지 않으면요? 그러면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좌극한, 우극한 중에 한쪽만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 한쪽만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래프가 이쪽만 그려져 있는 케이스예요. 왼쪽 자체 그래프 없는 거죠. 그럼 왼쪽에서 오는 방향에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극한 자체가 없어요. 우극한만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극한.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좌극한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x값 1에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아까 본 것처럼 우극한은 이쪽으로, 좌극한은 이쪽으로 서로 다른 값으로 모이네. 우극한 존재, 좌극한 존재. 하지만 얘네들은 같지 않아. 그러면 극한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여기 이제 이거는 아까 한글로 써드린 거를 책에서는 이렇게 기호로 쓴 겁니다. 뭐라고요? 우극한이 존재, 좌극한이 존재. 뭘로?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 근데 걔네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같아. 됐니?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쪽 문제를 근데 이거는 사실 쉬워요.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하던데 1번이 뭐죠? 1번이 뭘 표현한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여기의 그래프의 영향을 받죠. 이렇게. 이해됐니? 현민아? 이해됐니? 그럼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x 따라 이 그래프를 따라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점점 y좌표가 뭐를 목표로 보냐면 1을 목표로 보겠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1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x가 4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붙었죠? 4의 좌극한을 말해요. 근데 4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좌극한이니까 4의 왼쪽에서 4 쪽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4 쪽으로 그리게 되면 어디를 목표로? 3을 목표로. 다음 3번. x값 1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두 개를 다 따져봐야 돼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극한과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1의 우극한, 1이 여기 있죠. 그럼 1의 우극한은 뭘 따라 움직이죠? 1을 목표로 보고 따라 움직이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을 따라 목표로 움직이죠. 그럼 우극한은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되면 극한은 없어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번에는 2. 그럼 마찬가지겠죠?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를 따져보셔야 돼요. 2는 여기 있을 테고 2의 우극한이면 목표가 뭐죠? 2. 좌극한은 목표가 2예요. 하지만 함수값은 여기 찍혀있지만 우리는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극한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2가 목표값, 얘도 2가 목표값 같네? 따라서 통칭해서 2는 x값 2는 극한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쉬운 겁니다. 자, 절대값은 뭐 사실 절대값이 우리가 뭐 절대값은 중학생이라 어려워하지 이제는 고등학생이면 절대값 정도는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요? 두 개로 나눠야 되죠.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1일 수는 없죠. 부모니까 1일 수는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근데 클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가 이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분모가 x 마이너스 1로 나오기 때문에 약분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만 남아요.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얘는 1보다 클 때는 얘가 무슨 극한이에요? 우극한이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좌극한이겠죠. 근데 여기 좌극한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나오잖아. 이렇게 약분은 되는데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가 남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1을 기준으로 1이면 한 여기쯤 있다고 치고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오른쪽은 x 플러스 1을 그립니다. x 플러스 1은 y절편이 1,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기울기 1짜리 직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그 x의 1지분이 얼마 나오죠? 2 나와요. 1보다 왼쪽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지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있죠. 근데 x에다가 1지분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 여기쯤을 지나가는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프예요. 이 마이너스 1 지나가고 대충 어떻게 그린지 아시겠나요? 네. 마찬가지로 1의 우극한일 때는 점점점 x의 오른쪽에서 1쪽으로 다가오면 극한값은 얼마인가요? 2죠. 1의 좌극한 왼쪽에서 1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극한값은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네. 2번은 근데 여러분이 많이 안 그려본 그래프인데 이제 가우스 그래프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 가우스 x. 얘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건 그래프가 x가 만약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으면 그때 fx는 0이에요. 왜 가우스라는 거는 그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죠. 그러니까 그 값 이하의 최대 정수값이에요. 그럼 0 이상 1 미만에 있는 모든 x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에요. 그죠? 0 아니면 0. 얼마인데 가장 큰 정수는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은 왼쪽에 붙어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정수니까 0이 답이 되고 얘는 1 이상 s가 2 미만일 때는 그때 함수 fx 가우스 그래프를 말하죠. 얘는 답 1이에요.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값 1, 여기서 x값 2, 여기가 0 된다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fx가 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서부터 0부터 1까지는 fx는 0, 상수함수죠. x 쭉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x가 2, 1부터 2까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fx는 1, 상수함수죠. 위로 한 칸 가 있는 여기가 1이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당연히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계단식 한 칸씩 위로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 칸씩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기도 한 칸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얘가 뭐 하는 거죠? 가우스 x랑 가우스 x-는 무슨 관계예요? 무슨 이동관계? 평행이동관계. x는 얼마만큼? 아니죠. 그치, 이게 0 되는 숫자인 1만큼이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옆으로 한 칸씩 당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를 한 칸씩 그대로 당겨보니까 그냥 중간에 이 점근선을 빼고 그냥 바로 그릴게요. 한 칸씩 당기면 이런 느낌이겠지.
얘가 1, 얘가 0, 2. 그 다음은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계속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x값 2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x값 2. 2에서의 극한을 조사하는데 2의 우극한은 얼마죠? 리미트 x의 2의 우극한일 때는 얼마요? 1. 그 다음 리미트 x의 2의 좌극한일 때는 0. 극한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래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만 설명해도 되게 좀 시간상 얘네 좀 하고 집에 보내야 돼서. 이게 살짝 어려워. 잘 들어? 이거는 살짝 어렵다. 하나만 일단 위에 있는 1번만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 여러분 잠깐 풀어보고 계세요. 이게 합성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1번만 봅시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었는 얘기 많이 했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처음에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한 번에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사전에 요거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했던 건데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뭐 끊어져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기에 x값에 1을 집어넣어. 그때 함수값의 위치가 2 나왔어. 그럼 이 점의 위치는 1,2인데 우리가 좀 전에 이런 거 따졌잖아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이 함수 fx라고 치고 fx의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죠? 2죠.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함수의 극한값은 2인데 여기서 잘 들어. 2는 맞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2가 맞는데 1의 우극한일 때는 1의 오른쪽에서 1쪽 올 때는 2의 함수의 극한이 점점 y좌표가 2에 가까워지지만 2의 큰 값에서 오는 거야? 작은 값에서 오는 거야? 큰 값에서 오잖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2보다 큰 값에서 이쪽으로. 그러면 이 답도 2는 2인데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을 본다면 얘는 2의 좌극한이야, 우극한이야? 2의 우극한의 개념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 1의 왼쪽에서 오는데 1의 왼쪽에서 올 때는 그래프가 얘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점 2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2보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온다는 얘기는 2보다 큰 값에서 오는 거야? 작은 값에서 오는 거야? 그럼 좌악하냐 우극하냐? 좌극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물어볼 때 함수의 극한 물어볼 때 어디가 목표 지점입니까를 물어보지 극한을 구할 때는 그거잖아요. 극한이라는 값 자체가 x가 점점 1의 오른쪽 혹은 1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y좌표는 무엇을 목표로 보고 다가옵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 결국은 결과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어느 쪽에서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2의 위쪽에서 오느냐 2의 아래쪽에서 오느냐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해. 마지막 결과값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흔히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굳이 아니 2로 다가가는 것만 알면 되지 2의 위에서 오는지 2의 아래에서 오는지 2의 우극한 쪽에서 오는지 좌악한 쪽에서 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합성함수는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해. 2의 오른쪽에서 오는지 2의 왼쪽에서 오는지 2의 위에서 오는지 2의 아래에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합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어디부터 먼저 풀어야 되죠? 안에 걸 먼저 풀어야 되잖아. 항상 합성함수 안에 걸 풀고 그 안에 거를 다시 바깥쪽에다 대입해서 그 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뭘 조사해야 되냐면 1번만 한다. 2번 3번 생략하고 1번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x가 이 x는 뭐냐면 정의역이죠. 왜 이 앞쪽에서 풀 때는 그런 단어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문제가 단순했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문제가 복합적이니까 세밀하게 저런 걸 언급해 주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정의역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다가와요. 그렇죠? 그럴 때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그때 gx는 우리가 이걸 먼저 풀 거니까 gx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F를 보지 말고 G를 보셔야 돼요. 왼쪽이 아닌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니? 그럼 오른쪽 F를 봐봐. 구간을 정해야 돼.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1이. 그럼 마이너스 1에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우극한을 봐야 돼. 마이너스 1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 쪽으로 붙어도록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어디가 목표값이에요? 1이 목표값이지? 1이 목표값이야. 1이 목표값이야. 1이 목표값이 맞는데 왜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냐면 합성함수잖아. 아까 정의역은 x가 정의역이지. 근데 두 번째 정의역은 누가 정의역이에요? gx가 정의역이라고. 얘가 f에 대응돼야 되고 f에 대입되는 값이 gx니까 대입되는 값이 일반적으로 정의역이잖아요. 대입돼서 나온 값은 치역이고, 그치? gx가 f에 대입돼야 되기 때문에 f 입장에서는 g가 정의역이 돼야 돼. 근데 정의역을 정의하다 보니까 정의역이 아까 본 것처럼 이제는 우극한 좌극한이 중요하잖아. 왜 그래프상 오른쪽에서 오는 값과 왼쪽에서 오는 값이 다르니까. 그럼 정의역인 gx가 1에 다가오는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gx가 정의역이 됐기 때문에. 아까는 gx가 치역이잖아. 끝난 거야. 이 답을 딱 1, 끝! 근데 이제 끝이 아니고 gx를 다시 f에 대응시켜야 되다 보니까 gx가 정의역이 돼서 그 gx의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줘야 돼요. 그 얘기는 요 gx의 아까 구했던 함수값 있죠. gx. 요 올라가던 그래프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안 왔는데 1의 큰 쪽에서 와, 작은 쪽에서 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래라는 뜻은 1보다 작은 쪽에서 1보다 올라오니까 1의 좌극하냐 우극하냐? 좌극한인 거예요. 그래서 gx가 1의 좌극한에서 올 때 근데 여기서 이제 gx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의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의역이 1의 왼쪽에서 올 때 우리는 누구의 함수를 봐야 되냐면 f의 함수를 봐야 돼요. 이제는 오른쪽을 버리고 왼쪽만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이때는 gx라는 복잡한 구조를 생각하지 말고 정의역 값을 찾는 거야. f의 정의역, 가로축에 있는 x 위치, 그 위치가 어디를 보도록? 1을 보도록. 여기 1을 보도록. 1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1은 1인데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그려야 돼. 1의 왼쪽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어디를 목표값을 보고? 마이너스 1을 목표값으로 보고 오겠다는 얘기죠. 물론 얘도 마이너스 1의 위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지. 근데 얘는 필요해? 이게 답인데 뭘 필요해? 어디가 목표인지 물어보는 거지 방향이 중요하지 않잖아. 얘는 어쩔 수 없이 정의형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따졌지만 얘는 답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저 gx 왼쪽처럼 그냥 똑같은 값에서 그냥 오면 어떻게 해요? 아, 똑같은 값. 여기 아마 그런 문제도 있을걸? 3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말라고 그랬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3번 봅시다. 3번. 2번은 여러분이 약간 위치만 다르지 방향만 여기 숫자가 다르지 위아래가 거의 비슷하니까 2번은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3번 보세요. 3번은 첫 번째 x가 1의 우극한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기호로 쓰지 이렇게 완성된 리미트의 기호로 쓰지 말고 이렇게 풀어 쓰는 게 더 이해가 빨라요. x가 1의 우극한일 때 아래 들어있는 fx의 극한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1의 우극한을 찾으세요. fx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왼쪽을 봐야 된다. 1이면 여기일 텐데 우극한이면 여기를 봐야죠. 근데 보니까 얘는 다르죠. 딴 것처럼. 딴 거는 위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거나 그 값이 아니고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얘는 그 값인 거잖아. 1의 오른쪽에서 점점점점 x값이 1에 가까이 다가가면 함수값은 계속 뭐니?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값인 거잖아. 상수니까. 얘는 그래서 요 기호가 아니고 등호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1인 거야, 1. 얘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지. 아까처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위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거나 이게 하나에서 만나네? 그럼 그거는 가까이 오는 거고 얘는 그냥 계속 1인 거예요. 아까 오늘 수업 초반에 제일 처음에 보면 상수함수일 때는 계속 그 값이기 때문에 이때는
극한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극한값을 그 값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했었다. 그 내용이죠. 그럼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 f가 뭐가 돼요? 이게 g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역 x가 1의 우칸일 때는 fx는 1이 됐던 거고, 이번엔 정의역인 fx가 1인 거예요, 1. 됐니? 그때 함수 g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여기는 극한이 뭐라고? 값이라고. fx가 1인 거야. 그럼 g에다 x에다 뭘 대입하라는 얘기죠? 1을 그냥 대입하라는 뜻이야. 그럼 오른쪽 g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하면 답이 누구니? 여기야, 그렇지? 이게 함수값이잖아. 얘가 답이에요. 차이를 둬야 돼요. 얘가 아까처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1에 fx 지금 이 그림을 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봤더니 fx가 1에 가까워지는 1이 아니고 1에 가까워지는데 1의 우칸에서 가까워졌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2번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fx라는 함수 g의 정의역이 점점점 1의 우칸에 가까워질 때 그럼 gx도 점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g를 보고 1의 우칸이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돼. 뭘 보고? 1을 보고 다가오죠. 그때는 그래서 극한값이 1입니다. 정답은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그냥 1이었던 거예요. fx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fx가 1인 거야. fx가 1인 거야. 여기 fx가 계속 1인 거였던 거예요. 그럼 x는 어딘가에 다가오는 거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fx가 1이므로 함수 g에다가 1을 대응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함수 g에다가 1이라는 값을 어디서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1을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함수 g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이게 아니고 점 찍혀 있는 위치. 얘가 함수값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의 극한을, 결과적으로는 극한값을 구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함수값을 구한 거와 다르지 않은 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제일 헷갈리는 문제니까 저쪽에 잠깐 넘어가셔서 여기 있는 거 쭉 여기까지 아니죠?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잠깐 풀고 계세요. 여기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할 테니까.